민심에 의한 권력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바로 내년 총선은 3년 된 촛불 민심이 기득권화된 가짜 촛불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식인들이 모여서 국민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앞장서는 일을 할 때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선을 확보하겠다 얘기해. 탄핵선.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석의 확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요. 황교안 대표가 의원교도소에 가서 면회 신청을 한 번 하고 안 된다, 두 번 하고 한 10번쯤 해보십시오. 그래 정 안 된다. 그럼 글을 써서 각하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그게 모든 걸 거는 겁니다. 통합의 제일 걸림돌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잘못 때문에 잃어버린 정권 탄핵입니다. 지금 현재도 서로가 총질하는 게 탄핵 책임 공방입니다. 황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보수의 간판입니다. 황 대표의 헌신과 희생이 저는 보수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탄핵을 어쩔 수 없이 했던 세력 모두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과 미래를 가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픔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자,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합치고 울타리를 합치고 깃발을 합칠지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의 황 대표님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는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통합만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저희가 미디어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면 어때? 이렇게 정권을 잡고 모든 그 깽판 쳐도 남북대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선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도 깨뜨리고 한미동맹도 위태롭하고 하더라도 이 정권의 기득권, 이 기득권에서 이 내뿜는 자리, 이권, 돈 이것만 지키면 남북관계에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나 몰라라. 근데 어떤 아주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반미 자조를 부르짖던 그 80년대 운동권 출신들 대부분이 그 아들, 딸, 새끼들을 전부 미국에 보내. 이런 아주 극명한 이중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지 모르는 위기니까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체제의 위기. 그럼 이게 어떻게 우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년 4.15 선거 전에 폭발적인 어떤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이 정권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불가능 그런 과정에서 4.15 선거까지 간다 한다면 이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자기들 이 우당을 포함해가지고 3분의 2 이석 확보를 목표라고 해요. 3분의 2 이석.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오늘 현재 제1당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다. 탄핵선을 확보하겠다 얘기해. 탄핵선. 저기서는 개헌선을 달라고 한다면 이게 우파 진영의 제1야당을 비롯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석의 확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요. 이 시간 이후에 황교안 대표하고 한국당 관계자들이 제 얘기를 듣고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공개 방송 등에서 참 간이 작은 사람들이다. 아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간이 작은 사람들이다. 호구가 작은 사람들이다. 6.13 선거에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기만적인 합의를 해가지고 그날 오후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되는 새벽서부터 그날 종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곧 종전선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압도돼갖고 멍청한 경상도 사람들까지 저기 울산시장
김 시장까지 낙선시켜버리고 말이야. 이런 바보짓들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4.15 선거에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오로지 지금 제 눈에는 문재인 정권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만.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조국이를 법무장관 시키려고 덤벼들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통합인데 말로 통합하자 해서는 안 돼요. 통합의 고리는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 한쪽은 탄핵 찬성했던 유승민, 김무성, 그 중간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우리들, 여기 이제 3자가 이걸 이제 이렇게 끌어매야 되는데, 탄핵 오정이라고 이래갖고 여기 태극기 부대에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탄핵 오정, 뭐 유승민, 김무성, 뭐 김성태, 권성동 뭐 이렇게 그걸 거론은 한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거론은 한 통합이 안 돼요. 황교안 대표가 의왕교도소에 가서 면회 신청을 한 번 하고 안 된다, 두 번 하고 한 10번쯤 해보십시오. 그래 정 안 된다. 그럼 글을 써서 각하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그게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게 걸고 이 유승민 쪽은 그렇게 걸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현재인의 기득권도 다 내려놓겠다. 다 내려놓겠다. 이걸 걸어야 돼. 그래야 내년 4.15 선거에 민주당과 우파 세력 단일 후보가 맞짱을 떠가지고 그래서 3분의 2 탄핵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미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민심들 저한테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노원을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전에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 정권도 민주당도 정말 싫다는 겁니다. 너무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더 밉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 영남을 보면서 착시 현장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 다 합쳐봐야 65석밖에 안 됩니다. 거기 완성을 해도 거의 과반 정도의 의석이 있는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 지면은 내년에 어차피 지는 겁니다. 이 서울 수도권 선거라는 게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야권이 분열돼서 내년에는 이 정권이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 많이 고쳐야 됩니다. 보수 야권이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혁신 경쟁 그동안 바른당 만들어지고 새누리당 시절에 혁신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웃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게 무슨 혁신 경쟁이냐고. 그런데 서로 혁신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혁신 됐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는 넓어졌습니까? 저는 지금 보수에게 주어진 혁신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소리를 버리고 대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면 그것이 혁신의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통합 후 혁신으로 가야 된다. 통합의 제일 걸림돌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잃어버린 정권 탄핵입니다. 지금 현재도 서로가 총질하는 게 탄핵 책임 공방입니다. 탄핵에 책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탄핵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모면하고 내년에 어떻게든지 간에 탄핵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는 분들을 표를 모아서 자기는 살려고 책임 공방 벌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통합의 제일 걸림돌이 아마 탄핵에 대한 책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규명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탄핵에 둘러리 쓰면서 숟가락 얹어줬던 사람들은 야권에 있습니다. 어떻게 야권에서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선통합의 길 속에서 탄핵 책임 공방은 일단은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통합하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통합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혁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보수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그분들의 철학을 가지고 실망을 안 합니다. 행태를 가지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수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고 다른 당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를 또 다른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저도 부족하게 정치를 시작했고 여기 왔습니다. 최소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은 있어야 됩니다. 당이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은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투쟁하는 방식, 저는 무슨 5시간 릴레이 단식한다 그럴 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리 놓고 당은 너무나 어려운데 국민들은 보수 국민들은 어려운데 작은 자리 하나 놓고 그거 아기다툼하느라고 거기에 국민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내년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차 타고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대구시장이 여기 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에도 우리 보수 쪽에 이런저런 분들이 출마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수의 지도자들, 지금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자기 희생적인 것, 헌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네임밸류가 있고 할 만큼 하신 분들은 총대 메고 좀 수도권에 나오셔야죠. 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보수의 간판입니다. 한 대표의 헌신과 희생이 저는 보수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희생적인 결단, 헌신적인 결단, 이것이 저는 보수 지도자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이제 마음을 보수에 잃었던 멀리 갔던 국민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시절이 왔습니다. 온갖 어려운 우여곡절들을 함께했던 동지분들, 과거의 동지분들 보니까 참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들 가슴에 칼 맞은 상처들이 다 있으신 분들 같아가지고 같은 아픔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이라는 골짜기를 지나면서 보수가 국민의 내면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고요. 촛불 정권을 자임하는 현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완장으로 바꿔치기 해서 지금 2년 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분수령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문 대통령 고집, 보통 고집이 아니더라고요. 최고집 저리 가요.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외통수 고집불통의 오만이 결국은 권력의 끝판왕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때 우리가 권력만 의식하고 민심을 소홀히 하다가 탄핵도 당하고 촛불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분수령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민심을 대변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현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결집된 스피커 대변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심에 의한 권력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바로 내년 총선은 3년 된 촛불 민심이 기득권화된 가짜 촛불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탄핵을 했던 그 지점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현재에 누가 한 울타리로 모이고 어떤 깃발 아래 어떻게 민심의 목소리를 모아서 권력을 심판할 민심의 힘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탄핵을 어쩔 수 없이 했던 세력 모두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과 미래를 가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픔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자,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합치고 울타리를 합치고 깃발을 합칠지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합치기는 모두 합쳐야 되는데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도는 당연히 큰 집이 해야 되고요. 큰 집에 지도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의 황교안 의원님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주도는 항목을 받거나 누구를 혼내거나 독식하기 위한 것, 자기 식구들을 끼리끼리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공동의 투쟁 사업을 통해서 함께 사선을 넘으면서 진정한 우리 통합의 속살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깃발도 좀 정비를 해서 시대에 맞는 깃발을 내세워야 될 거고 당 이름은 아마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당의 얼굴들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강세, 보수 지역의 강세 지역의 한쪽 노만 젓는 그래서 제자리를 도는 뱅뱅 도는 노가 아니라 우리 강세 지역의 노와 수도권 경합 지역의 양편 노를 힘차게 저어야 저는 이 민심의 파도를 넘어서 우리 나라를 구할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우리 당장은 국정의 견제 세력 나아가서는 다시 수권 세력으로서 우리 보수 중도 세력이 강력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된 많은 분들의 정말 큰 결단과 노력을 바라고요. 거기서 비록 제주도에 있습니다마는 제주 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저희들도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의 하나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진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사실은 많은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최근에 20대 총선에서 졌지 그 앞에 훨씬 더 많은 선거에서 이겨왔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면 왜 최근에 총선에서도 지고 또 대선에서도 지고 지방선거에서도 졌는가?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에 나뉘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국정을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 제 결론은 우리가 나뉘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때 첫 메시지가 통합이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겼을 때는 분열의 문제가 극복이 되었을 때 이겼습니다. 분열을 이기지 못했을 때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통합만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통합의 기운이 아직 싹 트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많지만 서로 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우파의 정당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정당들의 리더들이나 구성원들이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물꼬를 지금 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임이 그런 통합의 물꼬를 트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당에 들어왔더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후원회라는 게 있지 않냐? 후원회에서도 후원금을 좀 받아봐라 그랬더니 후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당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결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후원회를 열었다가 그거 뭐 몇백만 원 들어오고 말면 그 당 망신 아니냐? 그런 자신감의 부족, 그것 때문에 이걸 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 새내기 아닙니까?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당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후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도전하는 정당으로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바꿔가야 되고 더 혁신해 가야 합니다. 혁신과 변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자유파 정치 세력들의 통합이 필요한 그런 절박한 시기입니다. 마침 그런 논의의 장이 있다고 해서 저도 듣고 또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